애호개역에서 시작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호기심의 씨앗.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 오후 4시.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교 6학년 현석이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수학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늘 타던 지하철, 늘 보던 풍경이었다. 애호개? 이게 무슨 이름이야? 갑자기 들려온 시끄러운 소리에 현석이는 고개를 돌렸다. 단체 티셔츠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한 무리 타고 있었다. 충주나리 초등학교라고 적힌 노란 모자들이 눈에 띄었다. 애오게, 애 울게? 여기 애들 맨날 우나? 한 아이가 영명판을 가리키며 깔깔거렸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아, 진짜 이상한 이름이다. 서울은 지하철역 이름도 웃기네. 야, 그럼 아현역은 뭐야? 아이가 현명하다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어른이 얘들아, 조용히 해라 하고 타이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현석이는 이어폰을 빼고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애오게? 맞네. 나도 이 동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왜 애오게지? 12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이름. 그냥 우리 동네역 이름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처음 이 이름을 듣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갑자기 묘하게 궁금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석이는 컴퓨터를 켰다. 애옥의 지명 유래를 검색창에 쳤다. 그리고 현석이는 자신이 절대 몰랐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잊혀진 아이들. 검색 결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공식적인 설명은 간단했다. 애옥에는 한자로 작은 고개라는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현석이의 손이 멈췄다. 어떤 향토사학자가 쓴 블로그 글이었다. 애옥의 또 다른 유래설. 아이들이 우는 고개. 클릭하는 손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조선시대 서울 사대문 안은 왕과 양반들이 사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사대문 안에는 묘를 쓸 수 없었다. 특히 어린아이의 묘는 더욱 금기시되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은 원한을 품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은 죽었다. 병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특히 그랬다. 부모들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사대문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지금의 애옥의 아현동 일대였다. 작은 고개 너머 성박당에 작은 무덤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밤이면 이 고갯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어떤 이는 바람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까치 소리라 했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현석이는 숨을 죽이고 글을 읽었다. 애옥에 아이들이 오는 고개가 아니라 아이들을 묻으러 오는 고개. 현석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은 빌딩과 아파트로 빼곡한 거리.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는 도로.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하지만 400년 전 이곳은 달랐을 것이다. 작은 무덤들이 점점이 박힌 언덕. 아이를 잃은 부모가 홀로 걷던 고갯길. 그리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 세 번째 이야기. 1636년 그 겨울. 현석이는 계속 검색했다. 그리고 한양토사 연구 자료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병자호란. 1636년 겨울.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던 그 추운 겨울.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고 한양은 혼란에 빠졌다. 양반들은 귀중품을 챙겨 성 밖으로 피난했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다. 겨울은 혹독했고 식량은 바닥났다. 그 겨울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자료에는 한 무명 선비의 일기가 인용되어 있었다. 개유년 1636년 섣달. 눈이 서리처럼 날린다. 서문 밖 작은 고개를 넘는데 길가에 아이 시신 셋을 보았다.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부모도 없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그저 엎드려 절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밤새 아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석이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문득 오늘 지하철에서 본 그 아이들이 떠올랐다. 노란 모자를 쓰고 깔깔거리며 웃던 아이들. 충주 나리 초등학교라는 글씨. 아마 현장 학습으로 서울 구경 온 거겠지. 그 아이들과 똑같은 나이, 아니 어쩌면 더 어린 아이들이 400년 전 이 자리에서 얼어 죽었다. 부모 품에 안겨 묻혀야 할 작은 몸들이 차가운 땅 위에 그대로 버려졌다. 현석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다. 더 알고 싶었다. 현석이는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장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향토사 코너에서 서대문 역사, 아현동 옛 지명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이댁 순이. 1637년 봄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작성된 한성부 기록. 아현 고갯길 일대 무연고 시신을 수습했다는 간단한 문서였다. 그 목록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박이댁 순이, 여, 추정 나이 5살, 신혼 미상.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었다. 박신의 집순이라는 뜻. 성도 없는 이름. 5살. 유치원생도 아직 안 되는 나이. 그 아이는 어떻게 죽었을까? 부모는 어디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현석이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네 번째 이야기. 꿈에서 본 아이. 꿈속에서 현석이는 눈 덮인 고갯길을 걷고 있었다. 한겨울이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멀리 지하철 입구 같은 것이 보였다. 아니, 지하철은 아니었다. 그냥 어두운 계단이었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앞에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였다. 현석이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오빠, 너 혹시 배고파요. 아이가 배를 움켜쥐었다. 작은 손이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가 죽 한 그릇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먹었어요. 현석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 이름이 뭐야? 순이요. 오빠는요? 나는 현석이. 순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작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오빠, 저기 보여요? 현석이가 고개를 돌렸다. 눈 덮인 언덕 너머로 웅장한 궁궐이 보였다. 광화문이었다. 저기요. 저 큰 대문. 응. 보여. 엄마가 그랬어요. 저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간대요. 평생 가도 못 들어간대요. 순이의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근데요, 오빠,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저 죽고 나서 가봤어요. 저 큰 대문 안. 그래? 네, 엄청 넓고 예뻤어요. 살아서는 엄마랑 절대 못 갔을 텐데. 죽으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아이는 손뼉을 쳤다. 광화문도 가봤고요. 경복궁 안에 있는 연못도 가봤어요. 겨울인데도 물이 안 얼어 있더라고요. 거기 물고기들이 엄청 커요. 그랬구나. 근데요, 오빠, 순이가 다시 배를 움켜쥐었다. 배가 계속 고파요. 죽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이상하죠? 엄마가 죽 한 그릇만 먹으면 배 안 고프다고 했는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기서 울면요. 소리가 위로 올라가요. 땅,
위까지. 그래서 엄마가 들을까 싶어서 엄청 울었어요. 엄마, 배고파 하고. 현석이는 무릎을 꿇고 순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순이야, 예? 내가 뭐 좀 갖다 줄게. 먹을 거. 응.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오빤 꿈이잖아요. 어떻게 갖다 줘요? 그래도 내가 꼭 갖다 줄게. 바람이 불었다. 눈발이 휘날렸다. 순이가 웃었다. 오빠, 착하네요.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애호개역 1번 출구. 현석이는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현석이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학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렀다. 바나나 우유 한 개를 샀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애호개역 1번 출구. 현석이는 계단 입구에 조심스럽게 바나나 우유를 내려놓았다. 순이야, 이거라도 먹어. 순간 바람이 불었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었다. 현석이는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주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일까? 바람 소리일까? 아니면 현석이는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서서 현석이는 문득 생각했다. 400년 전에도 여기 누군가 있었겠지. 순이 같은 아이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그리고 지금 2026년 이 땅 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바나나 우유를 들고 가는 학생도 있고, 아침 출근길에 바쁜 직장인도 있고, 노란 모자를 쓰고 깔깔대는 초등학생들도 있다. 모두 살아있다. 모두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다. 모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순이야, 이제는 너도 배 안 고프길. 지하철이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현석이는 지하철에 올라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잘 자, 순이야. 난 기억할게. 에필로그. 애옥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작은 고개라는 뜻의 한자 해석도 있고, 아이들이 우는 고개라는 민간 전승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00년 전에도 지금도 이 땅 위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는 것. 그 삶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요?